대표님 댓글입니다. 네. 사장님께 의뢰하고 진행 시에 남자가 보통 베트남 여자를 몇 명 정도 직접 만나고 결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기준 진행하셨을 때 여자를 많이 보고 결정한 남자분 케이스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먼저 보는 방식이라면 그 또한 몇 명 정도 후보를 보여주시는지 또한 질문드립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진이나 영상 보고 절대 신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은 우리 신부들, 우리 결혼한 신부들 있잖아요. 보통 자기 왜 그 SNS에 사진을 올려놓으면요. 다 예뻐. 아주 진짜 이쁘다 할 정도로 다 예뻐. 그 뭐냐면은 다 베트남 신부들이 아이폰 갖고 써갖고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은요. 다 또 한 10살 적게 보이고, 신부들이 안 이쁘다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완전 보정을 했다 할 정도로 사진은 너무 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랑분들 상담을 이래 하면은 신부가 보내줘서 누가 소개해달라고 신부가 보내준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진 보고 신부를 고르면은 무조건 만나보면은 아니다. 99%가 아니다 됩니다. 다 불법이잖아요. 자, 아니 일단은 사진 보여주고 뭐 골라서 올 수도 있지만 됐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면 자 사진을 보고 아니면 영상 맞선을 보고 영상 맞선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맞선은 이 신부가 문신이 있는지 이 신부 인격이 어떤지 자체도 몰라요. 그냥 외모 하나만 보고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 맞선 보는 데서 잘 안 되는 여성들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브로커들이 보면 영상, 신부들 영상 찍어서 올리고 사진 갖고 올리고 그래서 신랑분들이 선택을 해갖고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터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외모도 직접 보고, 직접 그 많은 대화도 뭐 10분, 20분 잠깐 나눠봐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6, 7시간 이상 정도 좀 대화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대화도 해보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신부 괜찮네.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신랑분들이 질문을 많이 못했지만 업체에서 계속 질문을 해갖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자, 외모, 학력, 문신 있고 없고 자, 여기서 항상 내가 말하자면 문신이 있는 아가씨 어떤 분들 하잖아요. 조그마한 문신이 있으면 안 괜찮습니까? 저는요 조그마한 문신이라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자체 여성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용으로 이쁘게 한다. 참 문신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여기 베트남 여성들이요 병원에 가 주사 맞는 것도 아파서 안 가려고 막 하는 신부들인데 이걸 참고 문신을 할 정도 같으면은 좀 보통 여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신 있는 아가씨들이 보면 조금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성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이 있다. 일단은 한국말로 놀았던 아가씨일 가능성이 많다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신부들, 30대 신부들을 고르는 중에 이 여성 직업이 문신을 해주고 하는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성이 조그만하게 해갖고 있는, 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괜찮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결혼 안 시킵니다. 그 대신 할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문신 나가시는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호치민에 오니까 문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호치민에 와 있는 사람들로 기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에 진짜 결혼할 줄 아는 순수한 아가씨들 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신부들이 문신 있는 아가씨들을 보고 딱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라오케 아가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베트남 여성들끼리도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 같으면은 그런 여성은 만나는 게 안 만나는 게 좋다. 원래 질문은 맞선에서 몇 명 만나고 자,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보통
결혼 업체나 이렇게 이제 맞선을 볼 때 뭐 처음에 와서 그 회사에서 몇 명 정도 불러서 보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오면은 뭐 문신 아가씨도 오고 뭐 막 이렇게 많이 와서 만나던 게 뭐 한 20명 중에 아가씨가 괜찮다 해서 그 아가씨를 말씀 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저는 최소 80명에서 한 120, 30명 중에서 맞선을 볼 만한 사람은 거기서 1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가씨 중에서 알짜배기 10%를 뽑아내요. 자, 인물 없어도 빼내고, 학력이 낮아도 빼내고, 여성이 너무 날려도 빼내고, 문신 있어도 빼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착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성은 결혼을 내가 추천해도 되겠다는 사람 소수 몇 명. 그러면은 저희들이 제가 면담을 할 때 면담하는 거 신랑들이 직접 봅니다. 우리는. 신랑들이 직접 보면서 사장님이 여기 많은 아가씨들 지금 면접하고 있네. 거기서 뽑아놓은 신부들, 그 신부들한테 이 신랑의 프로필을 설명해 주면서 이 신랑과 맞선을 볼지 안 볼지 신부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맞선을 보겠다는 신부들, 그 신부들을 봐야 돼. 그러면 제가 항상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 결혼을 하려고 나서는 신부 중에 실질적으로 쓸만한 신부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너무 날린다 하면 일단 사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문신이 있다 그러면은 놀았을 가능성도 있고, 학력이 낮다 그러면은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학력이라든지 외모, 학력, 그리고 문신 없고 여성이 참 외모상 얼굴이 좀 착해 보이고 인물도 있고, 그리고 신랑이 봤을 때 호감이 가겠다, 이런 여성들을, 그 여성을, 그 다음에 신랑의 스펙이나 신랑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신랑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신랑을 먼저 면담을 하고 신랑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신부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 제가 추천하는 신부 중에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저희들은 3일 정도까지는 봐요. 근데 신랑분들 중에서 아주 미스 베트남 같은 사람을 원한다, 그건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외모를 너무 보지 마라 하는데 외모도 이미 어느 정도 되는 신부들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또 본인이 호감이 가는 외모도 있을 거고, 호감 가는 외모 중에서 진짜 성격, 인성, 모든 면에서 괜찮다 하는 신부. 신랑분 수준이 진짜 A 플러스급 정도 가면 신부들도 A급 이상. 신랑이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같으면 신부는 B급 이상. 사람을 등급 나누면 좀 그렇긴 한데. 등급이지만 뭐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자, 신랑분들 직업, 수입, 신랑분 외모, 당연히 외모도 좌우합니다. 신랑분도 신부 외모 보는데 신부들은 신랑 외모 안 봅니까? 만약에 자, 신랑분이 조금 외모가 좀 약해, 근데 돈을 잘 벌어요, 아마 제가 한 5명의 신부를 추천해도 5명의 신부가 다 일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부들이 오케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결혼도 신부들이요, 신부들도 본인의 마음에 가는 외모 여성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신부들은 재혼 남성도 안 만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여성은 신랑분이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신부들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해서 파악하고, 신랑분도 면담을 해서 파악해서 서로가 맞겠다는 사람, 저는 거기서 제가 5, 6명, 많게는 8명 정도 추천을 하면 거기서 또 신부도 신랑과 맞선을 보겠다는 거 파악하고, 또 신랑도 그 중에서 어느 신부가 좋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맞선을 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서로가 가면은 오케이인데 마음이 안 가면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최대한 몇 명까지 봤을 것입니다. 신랑 기록이. 아니 그 몇 명이라는 기준이요. 100여 명 중에서 뽑아서 보는데 어떻게 몇 명이라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맞선분. 신랑분이 마음에 들고 서로가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저는 절대 저 여성하고 하십시오. 저 여성이 무조건 좋으니까 이 소리 잘 안 합니다. 신랑분이 서로 마음에 들어야 되고 신부도 신랑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 어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다른 회사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은 오늘도 말씀 받아도 안 돼. 내일도 말씀 받아도 안 돼. 모레도 말씀 받아도 돼. 왜 안 되느냐? 이 신랑분이 마음에 드는 여성은 여성이 신랑 노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앉아하고 실컷 대화하고 나서 여성이 노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여성도 남성이한테 외모적으로 호감이 가야. 그럼 맞선에서 실패하고 그냥 빈손으로 함부로 간 신랑도 있나요? 제가 20년 동안 제가 안 시키고 쫓아보낸 신랑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안 시키고 쫓아보낸 신랑. 그는 왜? 이분이 그래요. 본인 스펙에 맞지 않게 미스터 베트남 같은 사람을 원하니까. 신부를 좀 괜찮은 신부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신부들이 다 노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은 결혼 못하니까 그냥 한국 가시라고 갔어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결혼시켰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와서 결혼을 못한 신랑분 없어요. 한 분이 한 번 왔을 때 못하고 그분이 계속 말씀을 못 보고 한국 일 때문에 갔다가 새로 와서 결혼한 적은 있어요. 한 분은. 그 외에는 저희 회사에 의뢰해서 결혼 안 한 분이 없어요. 그 한 분은 내가 안 시킨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도 보면은 결혼 안 시키고 사장들이 돌려보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랑분들이 너무 눈 높은데 눈 높은 신랑들은 보는 게 뭐냐면 외모만 봐요. 외모만 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저 어디 뭐 여행가 가서 고르죠. 베트남의 여성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봤어요. 한 번 와서 며칠 동안 말씀만 보고 가. 다른 회사입니다. 또 말씀만 보고 가. 제가 지금 한 8번째 그렇게 왔다 가는 분이 있어요. 오면은 말씀 보는 비용 한 500불 날리고 가. 그 결혼 해주는 그쪽 회사에서 뭐라 한 줄 압니까? 뭐 와서 뭐 돈 좀 보태주고 가는데 뭐. 근데 이분을 제가 남성분을 평가하자면은 나이는 50대 초반. 직업은 좋아요. 고위직 공무원이랍니다. 뭐 정확히 뭔 거는 모르지만은 수입도 꽤 된대요. 외모는 아니에요. 우리 대학 성적을 따지면 비제로급. 근데 말까지 어두네, 신랑분이. 말을 좀 어두나게 해요. 그 여성분들이 인물 좋고 똑똑하면은 그 남성하고 안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8분이나 와서 말씀 보고 날 그냥 가고 말씀 보고 그냥 가고 하는 거예요. 본인 수준에서는 대학도 나오고 이쁘고 이런 여성을 원하는데 그런 여성이 이 신랑 직업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 베트남도 이제는 신부들 수준이 생각한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지만 신랑분 내 맞는 신부예요. 신랑분에 맞는 신부는 뭐냐면 신랑분의 직업, 수입, 신랑분 외모 모든 거에 맞는 신부입니다. 그게 아닌데 신랑분은 여기인데 신부를 이만큼 높은 거에는 과연 살겠습니까? 뭐 한 곳에 몇 달은 살 수 있겠죠. 그러고 신랑분 수준은 이런데 또 신부를 이런 신부 해놔 보세요. 못 삽니다. 그래서 신랑분 수준에 맞는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도 똑같다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 여성, 한국 남성 만나는 거나 베트남 여성, 한국 남성 만나는 거나 거의 이제 80% 이상은 거의 수준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스펙에 맞는 그런 신부를, 착한 신부가 우선이고요. 그런 신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